Manners make it dog and cat.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이 여러분, 캐스맨과 약스맨입니다. 요즘 페퍼드 보면 뭐 알러지에 좋다, 눈물에 좋다 와 같은 문구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나오는 알러지에 좋은, 눈물에 좋은 이라는 말이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식이 알러지만 다룰 예정이라서 뭐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건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고 함께 볼게요. 우리 댕댕이를 처음 데리고 온 보호자님,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입양해 온 아이를 보니까 뭐 눈물도 나고 피부도 안 좋아요. 보니까 식이 알러지 반응 같아요. 그래서 검색합니다. 뭐 눈물에 좋은 사료, 알러지에 좋은 사료 등등 여러 가지 검색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료가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알러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눈물에 좋은 연어랑 알러지 반응 없는 인섹트 프로틴 등등이 있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료가 정말 식이 알러지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연어 사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연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연어에 식이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알러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인섹트 프로틴도 마찬가지죠. 이 인섹트 프로틴은 흔하지 않은 단백질이라 많은 아이들이 처음 먹었을 때 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기간 급여하면 이 알러지가 수치가 쌓여가지고 식이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뭐 눈물에 좋은 사료, 식이 알러지, 뭐 제로 사료 등등 마케팅을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이 단백질, 즉 맛이 무엇인지 보호자님이 고민하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라벨 체크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단백질에 식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눈물이 있거나 식이 알러지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정말 많으신데요. 이 보호자님들께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 사료, 가수분해 단백질, 가수분해 닭고기 등등 사료 라벨이나 문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용어, 가수분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가수분해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왜 동물이 식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동물의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에 특정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눈물이나 가려움증 등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면역 반응입니다. 식이 알러지는 동물의 면역체계에 특정 단백질이 자극을 가한 것이고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바로 식이 알러지인 것이죠. 보통 가려움증, 눈물, 귀지, 턱드름 등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해법이 바로 가수분해인 것이죠. 가수분해는 단백질을 1000달튼 이하로 아주 작게 쪼개는 겁니다. 단백질을 정말 작은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송송 통과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즉,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에게는 가수분해 사료를 급여하면 좋다는 것이죠. 다만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가수분해를 하냐입니다. 이 가수분해 사료를 먹는 친구들은 식이 알러지가 심해서 다른 단백질 급여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수분해 사료를 만들 때는 따로 독립된 라인이 있어야 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사료 브랜드들은 대부분 별도의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료에 가수분해 단백질이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사료들 어떻게 생산할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생산할 때 일반 라인하고 가수분해 라인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수분해 단백질 라인과 일반 단백질 라인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산할 때 다른 단백질과 가수분해 단백질이 섞이게 되어 실질적으로 가수분해 단백질 효과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식이 알러지가 심해서 가수분해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면 꼭 독립된 라인으로 생산하고 있는 가수분해 사료인지 제조사에 문의해서 체크해 보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료를 골라야 할까요? 사실 정말 식이 알러지가 심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수분해 처방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단계가 아닌 강아지와 고양이 친구들은 어떻게 사료를 골라서 먹으면 될까요? 첫째,
우선 아이의 식이 알러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단백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죠. 방법으로는 하나하나 먹으면서 테스트하는 것과 이렇게 피검사를 통해 알러지 시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알러지는 계속 변하는 가변값입니다. 1월에 피검사했을 때는 닭고기 알러지가 없었는데 7월에 검사했을 때는 닭고기 알러지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 급여해보면서 파악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둘째, LID, 단일 단백질 사료를 선택해야 하죠. 식이 알러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여러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는 사료를 먹으면 어떤 단백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LID, 즉 단일 단백질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LID 사료에 다른 한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아이의 알러지 반응을 체크할 때 이 LID 사료 급여가 가장 최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료 라벨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단백질이 좀 혼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닭고기, 칠면조, 다른 어류가 있는 반면에 이 LID 사료는 이렇게 딱 돼지고기 하나만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LID 사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테일하게 식이 알러지에 좋은 사료의 팩트 체크와 실질적으로 사료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식이 알러지가 정말 심한 아이는 가스분해 처방식을 먹고 그게 아니라면 LID 사료를 급여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LID 사료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보호자님께서는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알러지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캐스맨의 양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